바로 위치는 가장 좋은 파리바게뜨 바로 앞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 현장이에요. 이곳에서 뭐가 있나 봤더니만 이건 저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변 여기 여기 사장님들 말씀 들어봤을 때 여기에 스타벅스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스타벅스. 솔직히 스타벅스 들어오기엔 좋은 컨디션이죠. 일단 로케이션이 너무 좋고요. 물론 이 스타벅스만은 한국 사람들도 이용도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도 어느 정도 라이프 스타일이 좀 올라온 사람들은 일부러 좀 이용을 합니다. 여기 이 베트남도 허세가 상당히 많이 존재는 해요. 보여주기식, 나 여기서 먹는 사람이야, 이런 걸 보여주기 원하고.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커피숍들에 비해서 적어도 이 스타벅스는 획일화된 맛을 구현해내니까 나름대로 만족도도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스타벅스는 왜 유명하냐면은 전 세계 모든 스타벅스의 장비는 다 동일한 장비를 사용합니다. 같은 맛을 구현하기 위해서 유일무이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타벅스가 전 세계적으로도 어떤 맛이나 품질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거죠. 사실 솔직히 저는 스타벅스 맛을 상당히 싫어해요. 커피를 좀 아신다는 분, 그리고 아니면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먹는다 하더라도 너무 쓰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게 바로 커피는 로스팅 한다는 얘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볶는데 이거를 강하게 볶습니다. 아주 강배전이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샵들 커피 티립 이런 데부터 나름대로 탐앤탐스 이런 데들은 거의 다 중배전. 그렇지만 스타벅스는 강배전을 씁니다. 아예 호불호 안 갈리게, 어떻게 보면 호불호 갈릴 수도 있지만 아예 그 맛 하나로 획일화시켜서 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원두의 차이를 그렇게 원두 차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배전 했을 때가 어렵거든요. 로부스타 커피랑 아라비카 커피를 써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브랜딩을 해서 신맛을 강조하든가 단맛을 강조하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쪽 너무 강하게 볶다 보니까 탄맛이 강해요. 그럴 때는 어떤 품질보다는 나름대로 로스팅 기술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나는 솔직히 스타벅스에서 먹는 분들은 솔직히 아직까지도 저는 솔직히 이해는 안 가요. 물론 이게 기후식품이니까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여튼 만약에 여기 스타벅스가 생기고 나면은 솔직히 이 스타벅스 생기고 나면은 어느 정도 여기는 선방을 할 것 같아요. 물론 단 하나의 불안 요소 하나는 유동인구가 너무 많이 빠진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장기화가 될 경우 빠져나가는 외국인이 더 많아지고 유입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잠깐 동안은 좀 힘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 커피숍이라는 게 그럼 커피숍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손님이 이렇게 꽉 차 있는 샵들이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이따가 저 풍롱에 가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예, 여기가 바로 풍롱 커피예요. 커피앤티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이쪽에서 메뉴 시켜 먹는 걸 보고, 그리고 나름대로 해서 이 매니저한테 예전에 제가 피드백 받았던 그 매출 동향을 보시면은 커피 판매는 극히 드물어요. 거의 모두 다 우롱티, 그러니까 우롱 밀크티, 아니면 다른 시그니처 음료들을 먹어요. 의외로 커피를 많이 여기서 먹지를 않아요. 아직도 줄은 서 있네요. 특히 여기가 좋은 게 시스템적으로 여기 베트남에 아예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까 앞에 있는 배달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시는 게 다 손님들이 아니고 다 배달 기사예요. 저녁만 되면은 여기 샵 자리가 거의 한 50명에서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테이블이 완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이 이 커피숍 보고 이상한 환상을 갖게 되죠. 손님이 이렇게 많으니까 떼돈 번 것 같아. 그런데 이 커피숍의 승부는, 한국은 서브 아이템, 예를 들어 스콘부터 다른 어떤 디저트를 같이 팔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든가, 여름에는 팥빙수라는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매출을 극대화시키죠. 그런데 이 베트남에서는 박리담이에요. 순환역인 거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단 빠져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이 50명, 60명 채용할 수 있는 이 공간에 매일 사람이 가득하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고 이러니까 돈 많이 벌겠지? 실제 매출 계산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50명이라 칠게요. 50명.
한 잔에 보통 4,000원 정도, 아니 2,000원 정도 합니다. 2,000원. 베트남 돈으로 한 4만 동에서 5만 동 사이. 예를 들어, 자, 4만 동으로 해서 50잔을 팝니다. 예, 하루 매출 생각해 보시면요. 예를 들어, 4만 동, 2,000원짜리를 먹는다고 칠게요. 2,000원짜리로 50개 풀 테이블이 다 찼습니다. 얼마 벌을 것 같습니까? 매출은 10만 원이에요. 더구나 손님들이 한번 앉으면 바로 안 나가죠. 기본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내로 앉아 있다 가죠. 그때까지는 뭘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겠죠. 이렇게 보통 일반적인 커피숍이 3번에서 5번 로테이션을 돌리는 걸 기준 잡고 이렇게 운영을 해요. 그리고 처음에 매출 구도를 잡을 때 1년 안에 원금을 회수하는 구조로 이렇게 플랜을 짜죠.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 좋게 해서 5번이 로테이션 된다고 칠게요. 그것도 상당한 수치인 거죠. 5번 해야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여기서 인건비 빼고 전기세 빼고 뭐 관리비 빼고 이것저것 빼고 나면은 저거나 원재료까지 빼고 나면은 실제 수익은 실제 벌어들인 거 거기에 50%도 안 됩니다. 여기 베트남에서는요. 그럼 이 50% 하게 되면은 하루에 맥스로 50만 원, 한 달이면 2,500만 원. 여기서 50% 하면 한 1,000만 원 버는 거예요. 근데 이 1,000만 원 벌었다, 그래도 괜찮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이건 어차피 브랜드예요. 프랜차이즈의 단점은 매출의 5%에서 8%를 본사에 내야 됩니다. 좀 안 좋은, 좀 신생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3%까지 내려간데도 받긴 맞는데, 이 베트남에서도 베트남 이 풍롱은 5%가 유지돼 가고 있어요. 5%의 수수료를 내야 돼, 본사에, 판매 금액에. 그리고 또 하나, 처음 할 때 초도병이 어마무지하게 들어갑니다. 가맹비라고 해가지고 지금 풍롱이 충격적이지만 한국 돈으로 이거는 2년 전 시세입니다. 현재 시세는 아니고요. 2년 전 시세가 30평, 33평, 거의 30평 이상급 했을 때의 기본 컨디션인데요. 이거 했을 때가 1억 5천이었습니다. 1억 5천. 이것도 로케이션 안 좋은 지역으로 배정받았을 때, 좋은 지역으로 가면 그 이상을 줘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또 인테리어 비용, 더구나 가맹하고 나면 이제 집기들 사야 되죠. 교육비 면목으로 가져가죠. 이런 것까지 다 하게 되면은 과연 돈을 얼마를 쏟아부었을까요? 이걸 1년 안에 뽑으려고 하면은 하루에 얼마를 팔아야 될까요? 아니, 하루가 아니고 한 달에 얼마를 팔아야 될까요? 최소 아무것도 안 하고 1억 5천 하려면은 한 달에 최소 순이익으로 1,500만 원 정도를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500만 원. 하지만 이거는 실상은 생각보다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에 있다 보면은 참 트렌드에 민감해서 여러 커피숍들이 생겼다가 사라졌다. 어떤 프랜차이즈들이 사라졌다가 다시 또 생겨났다.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실제 피해받는 거는 고객들인 거죠. 바로 그 고객. 베트남 법령상 프랜차이즈는 1년 이상을 영업을 해야지만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에 대한 권한이 지어집니다. 근데 일부 베트남 교민들, 그리고 나름대로 처음 커피숍을 시작하신 분들이 이런 상상들을 하죠. 커피숍은 작지만 우리께 정말 맛있어. 누구나 자기네가 만든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맛있는 거를 손님들에 팔아서 이게 유명해지면 가맹 사업을 해야지.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에요. 그러다 보니 작은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어떤 문의를 하시거나 어떤 컨설팅을 제가 해줬을 때는 솔직히 저는 편법을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아시는 분끼리 서로 그냥 직영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쉐어하면서 가는 거 말고는 법적으로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거 갖고 법적으로 나가겠다 신고하면은 본사는 무너집니다. 네, 법으로 원래 안 되는 거니까. 여튼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베트남에서 커피숍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커피숍을 해가지고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신다면은 그 기대에 분명히 못 미칠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장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200에서 300 정도를 벌겠다. 월급쟁이 생활 대신 이 삶을 선택하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추천드릴 수 있어요. 그 이상은 구조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장소와 테이블과 순환되는 로테이션, 그리고 배달, 이런 모든 이 3박자가 다 맞아야지 그나마 그 금액도 될까 말까 하는 시장입니다. 상당히 쉽게 커피숍을 만들겠다, 공간이 남으니까 커피숍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오히려 들어가는 돈이 더 많고요. 오히려 돈이 녹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졸이는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도 어떤 베트남에서 어떤 사업을 하실 때, 그리고
뭐 주제 넘은 말이지만 특히 커피숍을 할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 말씀에 조금은 더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해요. 또 말이 좀 약간 심각하게 나가서 다른 얘기로 또 해드릴게요. 베트남에 계신 분들이 커피에 대해서 참 많이 운운하십니다. 베트남이 커피 나름대로 종주국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질 좋은 커피를 싸게 살 수 있다. 그리고 뭐 이게 7군이나 한인 지역에 살다 그러다 보니 질 좋은 커피를 뭐 싸게 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채집한 지 얼마 안 된 그 기간에 대한 컨디션으로 이렇게 핸들링 하시는 게 좀 더 명확하게 좋은 커피를 살 수 있는 나름대로의 하나의 꿀팁이에요. 무조건 금액이 싸고 좋다? 세상에 싸고 좋은 거는 감히 말해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주문하셔야지 이 커피를 정확하게 선별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줄이 끊이지가 않죠. 모두 다 이 사람들이 다 배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사실 여기 이용할 고객들이 빈자리가 많이 있죠.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배달로 순환이 되는데. 이 정도로 장사해야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력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 만약에 7번 맥스를 7병 5번까지 한다 하더라도 실제 한 달에 총 매출이 2천만 원은 넘을 수 없는 구조라는 거 이거를 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참고로 다음에 언제 기회 있으면은 베트남에서 나름대로 잘 나가는 커피숍 분명히 이 정보는 한 3년 전 상황하고 확실히 틀려졌습니다. 3년 전만 하더라도 베트남 커피 하면 뭐 쭝엔 커피 뭐 하이랜더 커피 뭐 이런 것들을 말했는데 이미 트렌드는 다 지난 거예요. 현재는 커피 하우스, 치즈 커피, 뭐 폭롱, 신생 주자들이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정보들은 굉장히 오래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베트남도 어떤 정보를 습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좋지 않고 옛날 정보 이런 것들 이 친구들도 원하지 않고요. 새롭고 신선하고 좀 창의적인 걸 원하는 게 현재 베트남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먼저 타겟을 확실히 분석을 하셨으면 해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팔지, 그리고 그걸 얼마의 수익을 얻을지, 그리고 얼마 만에 내가 그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지 손익분기점에 대한 확실히 명확한 데이터와 계획이 없이는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말 많은 독고다이 로이였습니다. 네, 참고로 어떤 샵을 운영하든 오프라인 영업과 오프라인 세일즈와 온라인 세일즈에 대해서 확실히 양분화를 두시고 수익을 극대화하셔야지 그나마 운영적으로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베트남은 2시에서부터 4시 사이가 가장 배달이 많아요. 특히 음료 포지션에 대해서. 어떤 오피스들도 주로 돈을 모아서 한 번에 주문해서 어떤 딜리버리 피를 아낀다거나 어떤 프로모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그 시간대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죠. 참고로 이 낮 시간에는 정말 일반 뭐 워커들이나 오피셔들이 오프라인 샵을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배달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은 상당히 다양한 어떤 어떤 플랫폼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랩, 나우딜리버리,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죠. 그리고 이 외쪽으로도 최근에 뭐 다른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는 신생 플랫폼도 생겨나고 있는데 이 세 개 업체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참고로 이 세 개 업체는 무조건 잡고 운영하셔야 되는 거죠.